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죠. 저희가 마침 아이온큐 CEO 니콜라 마시와의 인터뷰 내용을 좀 입수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이온큐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그 인터뷰에서 강조된 게 양자 기술이 이제 뭐랄까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아이온큐의 전략이랑 또 양자 컴퓨팅의 현재 상황, 미래 가능성까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온큐,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들어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그리고 시총이나 매출 면에서 가장 큰 양자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아직 굉장히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벌써 상장을 하고 또 최대 규모라고 자부한다는 건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시장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금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인터뷰 보니까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양자 컴퓨팅만 하는 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까지 한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양자 네트워킹은 뭐죠? 네, 양자 네트워킹은 쉽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이때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안전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이온큐가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건 단순히 컴퓨터 한 대 한 대의 성능만 높이는 걸 넘어서서 이 양자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하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일종의 양자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와, 생태계 구축이라? 네, 어쩌면 미래의 양자 인터넷까지 내다보는 걸 수도 있죠.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 CEO가 지금 이 양자 기술이 정말 강력하고 유용한 일을 시작하는 시점, 바로 그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랑 협력해서 몇 달 걸리던 일을 며칠 만에 끝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변곡점이라는 거죠. 이제 이론적인 가능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문제, 예를 들면 제약이나 금융, 아니면 신소재 개발 같은 분야에서 양자 기술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물론 아직은 고전 컴퓨터랑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 거죠. CEO 말대로 거의 모든 응용과학 분야가 앞으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후보물질 탐색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더 정교한 모델링으로 위험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또 새로운 소재를 훨씬 빨리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 기존 방식으로는 아예 접근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 양자 기술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근데 큐비트 하나 추가될 때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면서요? 큐비트가 정확히 뭔가요?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인데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비트가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큐비트는 양자역학의 중첩이라는 특성 때문에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비트가 하나 늘어나면 계산 능력이 그냥 하나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2배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2요? 하나 될 때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야, 기하급수적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CEO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도 했죠. 시스템 간의 성능 차이가 2배, 4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억 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고전 컴퓨터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18개월마다 2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속도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 CEO들이 이제 양자 기술을 그냥 먼 미래 기술로만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전략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생태계 만드는데도 되게 공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파트너십 얘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한번 아이온큐 시스템을 배우면 계속 쓰게 만든다. Learn an IonQ, Stay an IonQ, 이런 표현도 쓰고요. 맞습니다. 그런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를 발표했죠. 이게 양자 분야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M&A라고 하는데요. 두 회사 모두 이온 트랩 방식, 그러니까 이온을 이용해서 큐비트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같은 방식의
세계 강자끼리 합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인수는 그냥 회사 하나 더 사는 걸 넘어서서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 같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강화는 물론이고 미국이랑 영국 간의 기술 동맹을 다지고 또 영국의 우수한 인재들까지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이죠. 심지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 규모로 크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더라고요. 자, 오늘 아이온큐 CEO 인터뷰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이온큐가 단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또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을 확실히 주도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특히 그 큐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나 그 파급력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엄청나게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이 양자 컴퓨팅 성능이 큐비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임계점을 훨씬 더 빨리 넘어선다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기술적 연쇄 반응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앞으로 양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